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논란 끝, 지금부터 이것만 보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고용지표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폭락을 만들어낼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눌림목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수 투자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유망하게 바라보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종목을 잘 선택해서 투자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고용지표 논란이 또 있었어요. 주당 실업 청구권 수가 엄청나게 많이 폭증했는데요. 이 주당 실업 청구권 수는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해고당한 사람들이 나는 실업을 좀 했으니까 단기간에 뭐 생활을 도와줄 만한 보조금을 좀 주세요라고 이제 국가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게 2023년도 이래로 한 2년 정도 이래로 최고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매주 공개하는 건데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고용지표의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래도 상방의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그려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곧 나오게 되는 고용지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어떤 것들을 위주로 봐야 이런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기준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본격적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저희 리얼 미국 주식 텔레그램 링크도 말씀드리고 있죠. 실시간 뉴스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원래 이제 기존에 뉴스를 모으는 김에 뉴스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리얼 주식 속보가 있습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들을 쭉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뉴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지난 주말 영상 정리하고 오늘의 영상 정리까지 간단하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분간 7, 8월과 같은 비슷한 증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중간 흔들리게 하겠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증시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악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의 현금은 변수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면서도 지수 투자는 말고 개별 주식 투자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근데 왜 고용지표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냐라고 하면 고용지표에 문제가 있긴 하나, 65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이민자 시장, 이민자들이 이제 안 들어오는 역성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용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여태까지는 거의 굉장히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었는데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AI도 AI지만 특히나 이민자 숫자가 미국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지표를 가지고 단기간에 정책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누가? 연방준비위원회가. 보통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는 항상 어떤 지표의 기준이 흔들리면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늦게 대응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단기간에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단기간 판단하기보다는 한 내년 정도까지 중립금리까지 내리고 난 뒤에야 이 고용시장에 대한 판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무언가 판단이 되기, 뭐 그냥 고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 안 왔다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증시는 이렇게 상방 추세, 천천히 상방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변수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에도 주간 실업 청구권 숫자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게 되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고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용 논란이 잠재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뭘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 2024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비슷한 시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24년도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갑자기 급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논란이 생기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그 금리 인하를 한 시기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의 논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시장이 안 좋아져도 선제적인 조치라면 괜찮았잖아. 우리 2024년도 8월달 봐. 금리를 내렸더니 고용시장이 개선됐어. 이렇게 연착륙. 그러니까 경제가 아예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안 좋아지게 이렇게 쿠션을 주는 거죠. 중간중간 금리 인하라는 쿠션을 주면 늦은 대응이 아니라 쿠션을 주면 우리가 경제가 너무 심하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적절하게 안 좋아지다가 회복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계획을 현재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페드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드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지표는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임금 상승 지표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왜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냐라고 하면 원래 실업률 지표까지 봐야 되는데 실업률 지표가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민자 문제로 인해서 사실 판단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보긴 보되 실업률 지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임금 상승 지표가 사실상 좀 더 주목해야 될 만한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봐야겠죠. 비농업 고용 지수는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들에 대한 고용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라 보시면 되겠죠. 거의 뭐 농업을 제외한 계절성을 띠지 않는 직업들이니까요, 대부분이. 그리고 임금 상승 지표. 임금 상승 지표는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 뭐 보통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직원을 고용하고 쓰다가 기업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근데 직원 숫자를 줄이기 전에 막 그 직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직원들을 다 데려다 놓고 설득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렵다, 힘들기 때문에 너네 그 직원을 자르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고용을 하고 싶다. 근데 임금이 너무 이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지금 동결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임금을 좀 줄이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 지표가 이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직전에 같이 가라앉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 지표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2024년도 직전에 나타났던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2024년도에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살려내고 고용시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실제 이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금리 인하 이후에 움직일 수 있을지를 파악해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쪽을 공략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AI 반도체 중심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의견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는 역시나 고용시장이 위기인 상황에서 이 고용시장이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인 로봇 시장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지금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고용 지표에 또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고용 지표 논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지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실업자 청구권 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엄청 급격히 상승했죠. 해당 수치는 뭐 중간중간에 비슷한 케이스가 나온 적이 있으나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 흔하지 않은 이제 그 수치예요. 해당 수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3년도 중순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실업 청구권 수가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의 위축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시장 예상은 23만 5천 건이었는데 실제 발표는 26만 3천 건으로 실업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거는 이 실업 청구 건수는 실업자 우리나 한국에서도 전 실업했어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게 이제 청구하는 이런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려야 돼요. 자진 퇴사, 이직 혹은 이직을 위한 준비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무조건 잘려야 돼요. 제 사업장에서 넌 해고야라고 하면서 해고가 돼야지 사실 이런 청구를 해가지고 현재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당 수치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위기감을 좀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반대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너무 과대 계상됐다는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연휴가 끼어 있으면 지금 계절적 조정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변동성이 좀 큰 편이고 심지어 7월 초 텍사스 홍수로 인한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서 이때 이제 당시 많이 해고된 사람들도 많겠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죠. 사업장에서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하고 싶지만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 많은 인프라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서 잘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실제 이때 당시 이제 해고가 됐던 자연스럽게 해고가 됐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홍수가 너무 나면서 모든 집들도 다 쓸려나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뭐 바로바로 정상화돼서 바로바로 정상적으로 보고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고가 좀 늦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8월 달에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과대 계상됐을 만한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매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지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고용 논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과대 계상됐다 이런 얘기 있지만 물론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자, 위험한 수치라서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수치예요. 그런데 증시의 반응은 어땠냐라고 하면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나서부터도 뭐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7, 8월 증시와 비슷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한 바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 상방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박스권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선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지표 금리 인하가 고용의 회복을 만들 수 있을지 정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확인하는 방법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바로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논란에도 결국 금리 인하를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한 지금 현재 이게 거의 깡패잖아요. 뭐 고용 지표 안 좋아? 금리 인하 더 명분이니까 오히려 좋아. 그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커지면 정말 이제 미국 경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너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실제 그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실제 그럼 이 금리 인하를 내리면 정말 고용 시장의 회복이 있었을까? 얼만큼 회복이 돼야 될까?라는 부분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시가 2024년도예요. 2024년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고용 시장이 나아졌었거든요.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번 연도에도 나오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금리 인하를 했느냐 먼저 봐야겠죠. 금리 인하를 9월 18일 날 했습니다. 근데 9월 18일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8월 고용지표 8월 초입니다. 8월 초에 고용지표가 논란이 된 이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건데 결국 8월 고용지표 논란 이후부터는 일단 애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거라서 거의 8월 달부터 웬만한 이제 8월 달 중순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증가한 상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방준비위원회 의장도 나와가지고 연설하고 이런저런 연설들에서 다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시사했었기 때문에 거의 뭐 8월 달부터 지금 이제 고용 지표에 좀 어느 정도 8월 달이 지나서 한 9월 달 18일 날짜로 했지만 9월 초 정도부터는 고용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이때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은 반응했냐 봐야겠죠. 왼쪽에 보이시는 건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비농업 고용 지수의 지금 현재 흐름은 뭐냐면 보시면 등락폭은 좀 있습니다. 원래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등락폭은 있으나 중요한 건 지금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1월달 내년 다음 년도 1월달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뭐 11월 달에 잠깐 좀 덜 나왔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 연도 1월까지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트럼프 정권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좀 기대감도 당연히 반영됐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적어도 이 금리 인하로 인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분위기는 한 3개월 뭐 정말 트럼프 정권을 제외해도 한 3개월 정도는 3, 4개월 길면 3개월 짧은 3개월 길면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정말 괜찮아졌을 때 임금 상승 많이 하거든요. 실제 보시면 과거
과거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3개월간 추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뭐 3, 4개월 뭐 더 그 이상도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잠깐 고용 지표가 안 좋았을 때는 임금 상승률이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다시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다 보면 너도 나도 갑자기 고용을 안 하던 사람들이 고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아마 시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결국 일을 고용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경쟁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의 회복 분위기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업주들도 채용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3에서 4개월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연도까지 역시나 트럼프 정권에 대한 임기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를 좀 제외하고 생각해봐도 그래도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임금 상승률도 긍정적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이겁니다. 무조건 한 3개월 정도간은 고용 지표가 개선돼야 됩니다. 적어도 3개월간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3개월간 이 2024년도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가 고용 시장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정말 금리 인하가 고용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꽤 있었다. 실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판단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웬만하면은 뭐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웬만하면 이걸 봐야 되긴 하는 건데 웬만하면 큰 문제는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잘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아직도 지금 이제 AI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든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때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프라, 이 구성이 먼저 완료가 되고요. 뭐 마치 과거에 IT 붐 인터넷이 보급되기던 시기와 똑같죠.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선 까는 기업들,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건설, 여기 당연히 그 뭐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당연히 건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전력 생산하기 위해서도 역시나 이제 건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AI 관련된 기업들 중심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 인프라를 까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까지 봐야겠죠. 뭐 어떤 신호가 나왔길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느냐? AI 인프라 투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이 시그널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픈AI하고 오라클하고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오픈AI가 오라클한테 이제 그 주문을 넣은 거죠. 자체 AI 반도체로 417조 원의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자체 AI 반도체 우리 공작 반도체 데이터 센터 만들자, 혹은 뭐 너네가 들고 있는 이미 데이터 센터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너네 더 지어, 내가 써줄게 라는 계약을 좀 체결한 거죠. 사상 최대 규모가 아주 발표가 됐고요. 오라클의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해서 359% 증가했고요. 지금 이제 금액으로 치면 5천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AI가 조금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고 AI 반도체 더 필요한다는 거, 더 많이 생산해내서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자체 AI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신호를 보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네비우스라는 기업하고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만들어서 내가 구현을 하면 사실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외부 업체를 쓴다라는 건, 왜 외부 업체를 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할 때 써요. 급할 때. 나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AI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AI 기능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는데 이 컴퓨팅 파워를 감당을 못 하겠는데, 그럼 서비스를 못하면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다른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확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고 26조 원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야 뭐 보면 뭐 오라클의 규모보다
보다는 뭐 크진 않지만 분명한 건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가 계속해서 난 더 쓰고 싶은데 너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쓰면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구글하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클하고도 현재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부 계약까지 체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기존에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 지금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까지 전부 다 긍정적인 구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AI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계속될 것 같다. 근데 꽤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완전 폭등보다는 정말 특별한 호재가 있을 때는 올라가겠지만 웬만하면은 추세 상승 정도가 천천히 증시와 함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증시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분명히 고용 지표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시 회복에 대한 분위기로 일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고용 지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해결이 전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못해도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미국의 경제가 완벽하게 이제 금리도 다 내려가고 안정되면서 회복의 사이클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성장의 사이클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에 문제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의 로봇 상용화인데요. 이게 도입되기 시작하면 고용지표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의 상용화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도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막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규모 양산에 대한 이슈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 나가고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테슬라 공장에 다 투입돼서 인력 다 잘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투입을 시작한다는 기대감 정도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한 이슈가 좀 나중에 올 거예요. 중장기적 악재라고 설명드렸죠. 나중에 오게 되면 이건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때 가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좀 로봇 오히려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에 위기는 한 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까지는 뭐 간단하게 좀 설명 그냥 해드린 거고요. TJ잔고 같은 경우에는 6,820억 달러입니다. 이제 곧 그 이번 주 중순에 다음 주 중순쯤에 그 버비지트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8,500억 달러를 잘 채우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얼추 7천억 달러 가까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 없이 증시에 뭐 엄청 폭락 뭐 이런 걸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행이죠. 자, 그리고 내 다음 주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근원 소판매 미국의 소비 지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예측치는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실제 수치는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도 이제 근원 소판매가 큰 변화가 없어서 엄청나게 뭐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FOMC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결정 금리는 한 0.25%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키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추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주요 기업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엔 없고요.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썸네일만 보시고 내용 안 보시고 댓글 달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내용 끝까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최근에 위기가 올 뻔했으나 위기가 오진 않았고 단기적인 눌림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의 폭락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 인하를 좀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고용 시장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지 증시뿐만 아니라 고용도 회복시키게 되면 미국 증시는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농업 고용 지수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실업률 지표, 실업률 지표, 비농업 고용 지수하고 이 임금 상승률, 이 두 가지 지표는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매달 공개되거든요. 매달 공개될 때마다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최대한 주당 실업 청구권 숫자도 오늘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매주 짚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지 않아도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한 주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이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슨 별일 없는지 항상 체크하시러 매주 토요일 영상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변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물가 지표도 좀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CPI 지표 당일 안정적으로 큰 문제 없이 나왔고요. PPI 지표도 큰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계속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다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30% 정도 현금 비중을 남겨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는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